독일의 그 드레스덴 고등법원에서 유튜브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10만 유로, 10만 유로. 달러로 바꾸면 11만 8,11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유로 벌금형이 나왔다. 뭐를 했길래 이 10만 유로 벌금형을 받았느냐? 시위를 한, 스위스에서 시위한 동영상을 찍어서 이 독일 사람이 올렸는데, 그런데 그 영상 올린 것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 영상을 삭제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 법원에서는 원고 측 승소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만 유로를 내라. 물론 유튜브에서는 이제 항소할 겁니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대법원 쪽까지 올라가겠죠. 어떻게 해서든 질질 끌수록 일반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비를 댈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대충 협상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소송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끌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검열이 이유가 돼서 이제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검열한 것이 이유가 돼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이런 사례는 사실 흔하지 않은 데다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나온 벌금치고는 굉장히 많은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에 대한 그 벌금을 5억 유로, 굉장히 많죠. 5억 유로면은 달러로 바꾸면은 뭐 한 5억 9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5억 유로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또 부과를 했다. 사실은 이게 진즉에 부과가 됐던 벌금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구글 측에서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요리조리 지금 이제 약삽하게 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규제기관에서 벌금을 내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 이것은 뉴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뉴스 컨텐츠를 이 구글 뉴스에서 사용을 할 때 제대로 뉴스 제공자들과 제대로 된 협약을 맺지 않고 대충 지금 뉴스 컨텐츠들을 막 뿌려댔던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이게 반독점법과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어겼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자유롭지가 않죠. 사실은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다 싸잡아가지고 집단 소송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조절 정책이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피해자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준, 답변을 해준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우리가 한 가지 방침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은 정반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공화당이 원하는 거,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지금 서로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들과 민주당원들로부터 정확히 같은 내용을 제안하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자업자득이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줄 거였으면 계속 했어야죠. 왜 검열을 합니까? 쓸데없이. 본인들이 검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검열을 하고 현직 미국 대통령을 계정을 닫아버리는 이런 이제 아주 상징적인 엄청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민주당 편 들어주면은 민주당이 보호해 줄 줄 알았나 봅니다. 바보같이. 이리도 여기도 공격당하고 저기도 공격당하고 양쪽 다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은 이제 해체되는 수순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연방 하원에서 이런 그 빅테크들을 해체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시칠린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하고요, 메디슨 코손, 켄 벅,
맷 게츠 이런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데이빗 시칠리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해드린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인데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이 섞여서 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반독점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 내용이 바로 이 빅테크들을 반독점으로 묶어서 그룹을 해체시키는 이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 개 종류의 하나의 기업이 사실은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물건 판매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이제 분야별로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반대 의견도 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짐 조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안들이 오늘 발의가 된 이후에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아주 중대한 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검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던 의원은 법안들이 발표된 후에 트위터에다가 민주당원들은 정말 빅테크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 기술 회사들의 보수주의 검열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한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고 싶어 한다. 라고 올려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빅테크를 향해서 공격하는 요새 적이 같으면은 우리는 동지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빅테크를 해체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명줄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백악관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계략이다라고 짐 조던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빅테크가 함부로 검열을 하지 못하게 우리 국민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은 입법부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민간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그냥 다 줘버리려고 하는 것은 백악관에다 줘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안 좋은 생각지 못한 문제의 덩어리들을 더 뒤에 가져올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 점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규제하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업들의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기본 아닙니까? 빅테크를 해체하자라는 것은 자율경쟁을 돕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빅테크를 해체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정부 조직이 민간 기업들 위에 군림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라고 그런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